오늘도 우아하게 사연 들려드릴게요. 육아를 도와주시는 친정엄마께 드리는 용돈을 두고 남편과 의견이 엇갈리던 날이었어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친정엄마의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맡아주시고 이유식에 간식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엄마.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어요. 매달 말일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용돈을 드렸는데 어느 날 남편이 통장 내역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매달 엄마한테 200만 원씩 보내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죠. 응아이 봐주시느라 고생하시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제 대답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 우리도 지금 빚 갚느라 버거운데 그 돈이면 대출금 상환하는 게 낫지 않나?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물론 남편 말도 이해가 갔죠. 신혼 초에 받은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중이라 빠듯한 살림이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남편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여보 엄마가 아이 봐주시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알아? 어린이집 보내면 그것도 비용 들 텐데.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돈으로 매달 환산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는 분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왔어요. 시어머님 얘기까지 꺼내며 비교하시니 더욱 마음이 아팠죠. 시어머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육아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엄마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아이랑 씨름하세요. 이유식도 직접 해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그 힘든 일을 매일같이 하시는데 감사의 표시도 못하란 말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빚도 있고 매달 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분기별로 한 번씩 드리는 건 어때?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계속해서 설명을 하려는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시간. 아이는 즐거운 웃음소리를 내며 들어왔지만 엄마의 얼굴은 피곤이 가득해 보였어요. 엄마의 지친 얼굴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허리를 붙잡고 소파에 천천히 앉으시더라고요. 어머님만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남편이 먼저 다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에요. 그냥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엄마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아이를 봐주시더니 이제야 몸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였죠. 어머니 허리가 많이 아프시면 제가 병원에 모시고.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손을 휘휘 저으셨어요. 아이고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아직 이 정도 허리 통증은 견딜만해.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아픈 허리도 잊은 듯 벌떡 일어나 아이에게 달려가셨죠. 우리 강아지 왜 그래? 배고파? 할머니가 간식 줄까?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려는데 엄마는 됐어. 내가 하던 거 마저 할게. 넌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 하시며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까와는 다른 감정이 역력했죠. 여보, 나 잠깐 담배 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어요.
30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네. 남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어머님이 우리 아이 키워주시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그동안 돈으로만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워.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엄마가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친언니의 다급한 전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한밤중에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엄마는 입원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돼서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 손을 잡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엄마의 건강은 생각지도 못하고 당연하게만 여겼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울지 마. 이 정도면 호강하는 거야. 내가 너희 둘 키울 때는 이것보다 더 힘들었어. 아픈 와중에도 저를 위로하시는 엄마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남편이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길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머님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푹 쉬셔야 해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당분간 제가 직접 챙기려고요. 어머님 건강이 회복되시면 그때는 어머님 체력이 감당되시는 선에서만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정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저도 업무 시간을 조정해서 육아 부담을 나누게 됐죠. 엄마는 2달간의 치료 끝에 건강을 되찾으셨고 이제는 주 3일만 아이를 봐주시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부부의 마음가짐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이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는 그 마음에 더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됐어요. 지금도 가끔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코끝이 찡해져요. 그저 건강하게만 오래오래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